1월 24일 수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경향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폰으로 학습 1시간, 수학은 3점 하락.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3년마다 주관하는 국제 학업 성취도 비교 연구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이 늘어날수록 학생들의 수학 성적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경우 공부를 할 때나 쉴 때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는 시간이 OECD 평균보다 더 길었는데요. 먼저 학습 활동에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시간이 1시간 늘어날 때마다 수학 성취도 점수는 3점씩 낮아졌습니다. 또 여가 활동에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시간이 1시간 늘어날 땐 4점씩 떨어졌습니다. 디지털 기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수학 성취도 점수는 크게 떨어지는 걸로도 조사됐는데요. 수업 중에 SNS 알림을 켜둔다고 답한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27점 낮았고요. 잠잘 때 알림을 켜두는 학생도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16점 더 낮았습니다. 또 디지털 기기가 근처에 없으면 초조하다고 답한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7점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전국 초중고교에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단계적으로 보급할 계획인데요. 이번 연구 결과를 보면서 학습 능력이 더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국내에서 사용자 수가 가장 많은 앱은 뭘까요? 아마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용 중인 카카오톡입니다. 그런데 이 1위 자리를 조만간 내어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의 자리를 위협하는 건 다름 아닌 유튜브인데요. 국내 사용자 수 차이가 300명대까지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1월만 하더라도 두 앱의 사용자 수 격차는 125만 명에 달했지만 이후에 점차 줄어들다가 12월 기준 300명대 수준까지 바짝 좁혀졌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를 기점으로 두 앱의 사용자 수가 역전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토종 플랫폼이 해외 앱에 역전당한 현상은 음악 스트리밍 앱에서도 확인이 됐는데요. 멜론은 지난해 유튜브 뮤직의 1위 자리를 내준 상태입니다. 한편 인터넷과 브라우저 부문에서는 네이버의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작년 하반기 네이버 앱의 점유율이 86%로 크롬과 구글, 다음 등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소방청이 오는 2027년부터 신규 소방공무원 채용 때 체력시험 종목 또 평가 방식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로 남녀가 동일한 기준으로 체력시험을 치르게 되는데요.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서 차별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방청은 강인한 체력이 우선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평가 종목은 기존에는 기초체력 위주의 6개 종목, 악력과 배근력, 또 윗몸 일으키기, 제자리 멀리 뛰기, 앉아 앞으로 굽히기, 왕복 오래 달리기 등이었지만 앞으로는 왕복 오래 달리기를 제외한 5개 종목을 모두 순환식 종목으로 교체합니다. 이 순환식 종목은 계단 오르내리기, 소방호스 끌고 당기기, 또 중량물 운반, 인명구조, 장비 들고 버티기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무게 20kg의 조끼를 입고 이 5개의 종목을 연속으로 도전해서 수행에 걸린 최종 시간을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실전 소방 업무에 필요한 근력과 근지구력 측정에 초점을 맞춘 건데 소방청 측은 미국과 영국, 독일과 호주 등에서도 이러한 순환식 종목으로 체력을 측정한다면서 보다 안전하고 원활하게 현장 활동을 할 수 있는가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한겨레 기사입니다. 수영자들의 가족관계 회복을 통해 사회 복귀를 돕는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가족 접견제도. 일반 가정집 거실 형태의 시설에서 수감복도 입지 않고 간단한 음식도 먹으며 교도관 입회 없이 가족들끼리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부 둘만의 접견은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수영자와 가족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족 접견 제도 관련 규정을 보면 가족의 범위를 비교적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대부분 교도소는 소수의 인원만으로 접견하는 건 위험하다는 이유로 부부만의 접견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부 접견을 막는 근거 중 하나로 지난 2013년에 발생한 접견 중 부부 간 폭행 사건을 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극단적인 사례를 내세워서 제한하는 건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익인권 변호사 모임 소속 한 변호사는 가족 접견 제도는 본래 부부 접견 제도에서 시작돼서 확대된 것이고
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면 사전 심사 등을 통해서 위험 요인을 걸러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1월 24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